사람이 평생 모은 퇴직금이 허공에 날아가는 장면,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제 눈앞에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도 저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퇴직금, 어떻게 받는 게 맞을까? 연금처럼 매달 안정적으로 받을까? 아니면 일시불로 한 번에 받아 굴려볼까? 퇴직을 앞둔 분들이라면, 혹은 이미 노후를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슴 속에서 맴돈 질문일 겁니다. 저는 남편이 퇴직하면 이제야 좀 편히 살 줄 알았습니다.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가 들어오면 적어도 굶는 일은 없겠지, 걱정도 줄겠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답을 정해둔 사람이었습니다. 연금, 그건 은행 적금이랑 다를 게 없어. 이자도 쥐꼬리인데 그걸로 어떻게 살아? 노후를 책임질 건 결국 주식이고 부동산이지. 저는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제일 중요한 건 안정이야. 연금으로 받으면 적어도 생활비는 꾸준히 나오잖아. 투자하다가 잘못되면 우리 노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어. 그러나 제 목소리는 그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이미 확신으로 굳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수령 방식을 결정하는 날, 남편은 주저없이 일시불을 선택했습니다. 퇴직 시기 끝난 날, 두툼한 퇴직금이 입금된 그날 집에 들어온 남편의 얼굴에는 해방감 대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들뜸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장사든 투자든 뭐든 할 수 있어. 이 돈만 잘 굴리면 우리 노후는 걱정 없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이게 맞을까? 혹시라도 실패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 불안감은 그날 이후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퇴직 시기 끝난 날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퇴직금이 입금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주식 차트를 띄웠습니다. 얼굴은 마치 소년처럼 환했지요. 여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것만 잘 잡으면 1년에 몇 천은 금방 불어나. 이번에 반등장 온다잖아?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거 위험한 거 알지? 잘못하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부터 매일 경제 유튜브를 보며 주식 강의를 들었고, 단톡방에서 떠도는 정보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밤마다 차트 캡처를 보여주며 이건 무조건 오른다를 외쳤습니다. 처음엔 진짜 수익이 나는 듯 했습니다. 한두 달 만에 몇백만 원이 불어나자 남편은 기세등등했죠. 봐라. 내가 괜히 이걸 한다고 했겠어. 은행 이자랑은 비교도 안 돼. 하지만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출렁이던 주식장이 갑자기 급락하면서 하루에 몇백만 원이 사라지고 어느 날은 1,000만 원 가까이 녹아내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으로 차트만 들여다보고 자정 너머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정이야, 곧 반등 올 거야 라며 자기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또다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바로 코인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주식은 올드. 진짜 돈 버는 건 코인이야. 주식에서 잃은 돈 코인으로 메꿀 수 있어. 이더리움, 리플, 알트코인 몇 개만 잡아도 5배는 금방이야.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코인은 위험하다잖아. 뉴스에도 맨날 사기니, 폭락이니 나오는데,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미 눈빛이 바뀌어 버렸어요.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주식에 쏟아부어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남은 돈마저 코인 거래소로 옮겨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새벽까지 빨갛게 오르는 그래프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기회야. 이번만 잡으면 원금 다 회복한다. 하지만 그 결말은 참혹했습니다. 몇 달 동안 급등하던 코인이 순식간에 폭락하면서 남편 계좌는 새벽마다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남편은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계좌 잔액은 불과 몇백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휴대폰 화면을 붙잡고 연신 세로 고침을 누르던 남편이 손가락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한때는 든든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집안을 절벽 끝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돈을 잃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계좌에 찍힌 숫자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반토막이 나고 붉은색으로 번지는 차트는 마치 우리 집안의 미래가 피 흘리듯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실하게 한 회사만 바라보며 수십 년을 일해왔던 남편이 이제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휴대폰 화면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새로 고침을 누르던 그의 손가락은 경련처럼 떨렸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오를 거야. 반등 온다니까. 하지만 반등은 오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계속 줄어들었고 결국 남편이 쏟아부은 퇴직금은 허공으로 흩날리듯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밥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앉아 숟가락을 든 채 한 입도 삼키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대신 손에 쥔 것은 술잔이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매일같이 술에 의지하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다 망쳤어. 우리 인생이 끝났어.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지고 눈빛은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소파에 쓰러져 있던 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든든한 가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히 일해온 세월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깊은 후회와 자책만이 남편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힘든 건 알지만 그 자리에 함께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집을 지켜야 했고 이제 그 역할은 제 몫이었습니다. 손에 쥔 것도 기댈 곳도 없는 듯한 막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녘에 부엌 불을 켜고 앉아 멍하니 싱크대 위를 바라보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달그락거리던 전기 계량기 소리, 냉장고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조차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남은 생은 빚과 굶주림 속에서 보내야 하나? 하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 그리고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는 손주들. 제가 주저앉아 버리면 그들은 어머니이자 할머니인 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될까? 엄마는 끝까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억되길 바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의 선택이 제 인생까지 망가뜨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날 지켜주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 다짐이 제 안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만 매달려 살지 않겠다고, 제 두 발로 설 준비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설거지라도 청소라도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 손으로 번 돈을 제 힘으로 쥐어보는 것. 그것만이 제 자존심과 삶을 지켜줄 길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제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가게 앞 직원 구함 종이가 눈에 들어왔고 버스 정류장에 붙은 아르바이트 공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야 한다는,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의지였습니다. 며칠 뒤 동네 전봇대에 붙은 구인 광고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돼지국밥집 설거지 알바 구함. 시간당 원.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여기부터라도 시작해보자. 그렇게 저는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순식간에 설거지통은
국밥 뚝배기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설거지라고 몸만 힘들 줄 알았는데 주방 안에서도 서열이 있었고 텃세가 있었습니다. 설거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방의 전반적인 보조 역할도 눈치껏 해야 했습니다. 사장님은 바쁘다며 이모님 빨리빨리 해주세요 하고 재촉했고 저는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뚝배기는 왜 그렇게 무겁던지 손목이 나만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날 때쯤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손은 불어 터져 하얗게 쭈글거렸고 허리는 곧 부러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힘이 솟구쳤습니다. 이 나이에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며칠 뒤 사장님이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제 땀과 시간이 담긴 첫 알바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장에 쓸 돈이 필요해서 저는 주급으로 알바비를 받아야 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도록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제게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진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봉투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게만 기대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키자. 비록 시작은 설거지일지라도 이 돈이 내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야.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남편이 결정해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더 강력하게 말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설거지를 하면 잡생각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비록 돼지국밥집의 좁은 싱크대 앞에 서 있더라도 그 자리야말로 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돼지국밥집에서의 하루하루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불어터지고 기름때에 손톱이 갈라지는 고통은 익숙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내 몸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다짐으로 출근했고 손님이 몰려 산처럼 쌓인 그릇들을 하나씩 비워내는 순간마다 묘한 성취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밥집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녁 장사까지 같이 하실래요? 부지런하고 꼼꼼해서 믿음이 가네요. 그 말은 제게 작은 칭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동안 나이 들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세상의 시선에 눌려 있었는데 누군가 제 손을 보고 인정해 준 것이니까요.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국밥집에 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전깃에 밀려서 마음 졸이던 날이 지나가고 한 달 뒤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관리비를 꼬박꼬박 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그 돈에는 제 땀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이모님,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국밥집 단골 손님이 던진 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제 얼굴이 밝아 보인다니 그건 아마도 제 안에서 생겨난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조금씩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쉬는 날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기도 했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일을 도와드리며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나이 들어 무슨 일을 하겠나 하며 움츠러들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제 손길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일지 모른다. 그 깨달음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불씨처럼 살아나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제가 돼지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 청소까지 다니며 조금씩 생활을 다시 세워가던 그 무렵 남편은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아침이면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고는 리모컨만 붙잡고 있었고 가끔은 낮술에 젖은 채 중얼거리며 잠들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좀 해볼 생각 없어?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 나이 들어서 누가 써주겠냐? 당신이야.
그냥 허드레실이나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인생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전기세를 내고 관리비를 막으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는데 정작 남편은 그걸 허드레실이라며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허드레실이라도 내가 직접 번 돈이야. 최소한 남한테 손 벌리진 않아.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을 비웃듯 콧방귀를 뀌며 술잔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잠든 남편 옆에서 저는 오랫동안 뒤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남편이기에 끝까지 지켜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앞섰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국밥집의 싱크대 앞에서 새벽길 빗자루를 붙잡고 저는 이미 배운 게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돈을 달라기에 저는 선뜻 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겨우 생활을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아껴 써야 한다는 그 한마디에 남편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당신이 살았잖아. 이젠 돈 몇 푼 번다고 잘난 척하는 거야? 그래, 당신 말대로 당신이 평생 벌어온 돈으로 우리 가정을 지탱했지. 하지만 우리 노후 자금은 당신이 다 날렸잖아. 그걸 다시 세우고 있는 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더는 큰 소리 치지 마. 남편은 제 눈빛에 눌린 듯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여전히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에게 기대지 않고도 나는 내 삶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요. 돼지국밥집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었지만 이 월급이 아니면 가정을 지킬 수 없었으니깐요. 그래, 내가 벌어낸 돈으로 집을 지키고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어깨는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돼지국밥집 단골 손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예전엔 늘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활기가 넘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제 얼굴이 밝아 보인다니 아마도 제 안에 다시 살아난 자신감이 밖으로 드러난 게 아닐까요? 국밥집 사장님도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모님,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가요. 손도 빠르고 꼼꼼해서 든든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흘려들었을 말이었지만 지금은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돼지국밥집에서 번 돈을 모아 작은 선물을 준비해 아들에게 건넸을 때 아들은 놀란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대단하다.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엄마 정말 존경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껏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왔는데 오히려 아들에게는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니 주변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이웃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활력이 넘치세요. 혹시 봉사활동도 함께 해보실래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움츠러들면 세상도 나를 작게만 보지만 내가 일어서면 세상도 나를 다시 바라본다는 거려. 비록 여전히 남편은 무기력에 빠져 있었지만 저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걱정만 하고 고민만 하던 제가 두 손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돼지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시작된 작은 변화는 제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 스스로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제 인생이 비로소 제 이름으로 다시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전에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작은 지출을 했습니다. 번 돈으로 오래된 신발을 새 것으로 바꾸고 복지관 문화센터에 등록해 글쓰기 강좌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무슨 글을 써 하며 머뭇거렸지만 막상 펜을 잡으니 제 이야기가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씨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돼지국밥집 사장님 권유로 주방 보조에서 메인 역할까지 조금씩 맡게 되었고, 손님들에게 직접 음식을 내어드리는 일도 하게 됐습니다. 손님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일 때 저는 비로소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엔 매일 불안에 떨며 내일은 어떻게 살까 고민했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한 못할 게 뭐야? 나는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상실감 속에 머물러 있었고, 저는 이제 그를 끌어내기보다는 제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고집과 실패가 제 삶을 흔들게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늘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엄마의 에너지 덕분에 제가 힘을 얻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길이 힘들더라도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돼지국밥집의 주방 안이든 문화센터 강의실이든 그 어디에서든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여인이 아닙니다. 제 힘으로 버티고 일어서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 남편의 퇴직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돈이 사라질 때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절망이 제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돼지국밥집의 좁은 싱크대 앞에서 저는 매일 쌓여가는 그릇을 닦으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 남편이든 자식이든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 단순한 진리가 제 인생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넉넉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허리가 아프고 손끝엔 설거지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남편에게 기대지 않아도 저는 제 삶을 지탱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배우자나 가족의 선택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 속에 계신가요? 혹시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 때문에 주저앉아 계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걸음일지라도 내 손으로 한 걸음을 떼는 순간 인생은 달라집니다. 제가 변화되어 살아간다면 분명 남편도 저의 에너지를 받아 다시 일어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 응원과 한마디가 저뿐 아니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힘도 결국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